의성 고은사 주지 후보의 현 주지 등훈 스님이 만장일치로 재선출됐습니다. 등훈 스님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고은사와 경북 불교 위상 제고에 다시 한번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국제 선명상대회를 앞두고 네 번째 명상 콘텐츠가 공개됐습니다. BTN 불교TV가 제작한 자비명상은 내 안의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발견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명상이며 이웃을 위한 사랑과 용서, 축원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획보도 다시 불교 환경운동 세 번째, 오늘은 불교 환경운동의 한계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뉴스인뉴스 오늘은 100여 종의 지화를 선보이며 지화의 의미와 지평을 확대하고 있는 삼척 안정사 주지, 땅설법 법주 다여 스님을 초청해 지화의 의미와 전승 과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의성 고은사 주지 후보에 현 주지 등훈 스님이 만장일치로 재선출됐습니다. 등훈 스님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고은사와 경북 불교 위상 제고에 다시 한번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의성 고은사에 새로운 4년을 이끌어갈 새 주지에 등훈 스님이 재선출됐습니다. 고은사가 어제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등훈 스님을 차기 주지 후보로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금일 제16교구 본사 고은사 주지 후보자에 등훈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등훈 스님은 1985년 9월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88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삼보사 주지, 서학사 주지, 연미사 주지, 고은사 주지 등 교구 소임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며 교구와 종단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포교당 불사라든가 또 교구의 화합과 또 종단에서 하는 선명상이라든가 또 대학생 불교 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다시 또 소임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맡겨준 소임을 4년 동안 우리 사부대중 또 말사 스님들하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고은사 주지로 다시 4년을 준비하는 등훈 스님은 경북 북부 지역 불교와 고은사 사격 제고를 원력으로 세우고 포교 전법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국제 선명상 대회를 앞두고 네 번째 명상 콘텐츠가 공개됐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천년을 세우다 미디어 콘텐츠 중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명상 영상을 만들어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청소년을 위한 행복 명상, 소리 명상에 이어 자비 명상을 공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아동 청소년 교육학과 교수 해주 스님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자비 명상은 내 안의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명상이며 그런 힘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과 용서, 축원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BTN 불교TV가 제작한 자비 명상 영상 시간은 총 5분 13초이며 저작권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사용 가능합니다. 자비 명상 영상은 BTN 불교TV와 유튜브 조계종 홍보국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선명상 기획보도 7번째, 명상할 때 생각입니다. 명상을 하기 전과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인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지륜 스님은 마음의 모습과 감정의 모양, 마음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명상을 해야 최고의 선명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명상을 하는 사람의 의지와 분명한 목적성입니다. 이 두 조건이 구비될 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모습과 감정의 모양, 마음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명상을 해야
최고의 선명상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은 나의 감정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고락의 감정은 나의 메모리, DNA에 저장됐다가 때가 되면 나옵니다. 고락의 업을 없애서 해탈하는 것만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데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기분 나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이제 자꾸 소멸시켜 나가야 되거든. 이제 결국은 완전히 그러한 어려움과 괴로운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난 그런 세계, 그런 상태를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탈이 되어야 이제 결국 부처가 됩니다. 윤회의 진짜 의미는 마음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처럼 육도윤회 역시 내 마음이 만든다는 겁니다. 윤회설은 무아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업자득 현상입니다. 무아의 진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헤매는 중생의 무지에서 나타나는 것이 윤회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은 그런 생사라는 이걸 분별이라 그러잖아요. 예,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생도사도 벗어나는 것, 이게 중도라고 그래. 이게 진짜 불교의 모습 가르침이고 이걸 모두가 해야 생사해탈도 되고 육도윤회.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일단 일어나면 그 반대의 감정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놓고 또 놓아야만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인과업의 속성으로 보면 만인은 평등합니다. 감정은 크게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나뉘는데 괴로움과 즐거움은 인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과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좋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욕심이 그만큼 줄여나가야 된다. 내 욕심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일이 되고 내 욕심이 줄여나가려면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 고락의 두 감정 덩어리, 즉 업식을 방아차가면 언젠가는 생사고락이 사라지는데 이것이 곧 부처여 불교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이어져 온 불교 환경운동의 경과와 현황을 이틀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 때로는 성과를 얻고 한편으로는 실패도 겪으며 불교 환경운동은 오랜 세월 부침을 반복해왔는데요. 기획보도 다시 불교 환경운동 세 번째 순서, 오늘은 불교 환경운동의 한계와 과제를 알아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공해 추방 운동을 시작으로 어느덧 30년이 넘는 역사를 써온 불교 환경운동. 그 과정에서 빈그릇 운동과 지리산 댐 건설 반대 운동은 결실을 맺었지만 사패산 터널 개통이나 새만금 간척에선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개발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 정부와 정치권은 종단 지도부의 협조를 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교 내부에서조차 뜻을 모으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종단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한 환경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별 단체들의 노력과 더불어 각 종단이 한꺼번에 같이 좀 긴밀하게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2018년 7월 시작한 녹색 사찰 운동은 연평균 10여 곳의 사찰이 동참해 저변을 넓히고 있지만 확산세는 더딘 편입니다. 게다가 동참 사찰 대부분이 사설사암이라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공찰의 경우 주지 스님 임기가 정해져 있어 녹색 사찰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등산객이나 관광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음료 자판기만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라는 녹색 사찰의 기본 덕목을 충족하지 못해 대형 사찰들의 동참이 쉽지 않습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또 교구 본사 차원에서 좀 강제성을 좀 띠더라도 좀 주도적으로 기후 교육이라든지 환경 교육을 통해서 삶이 어떤 총체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또 법의 제도화도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 종교인 개신교에선 이미 10여 년 전 생명 목회를 지향하는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출범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공해가 무엇인지 연구한 개신교는 매년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선정하고 환경주간 공동 기도문을 비롯한 다양한 예배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움직이는 원불교는 중앙교구부터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초록교구를 선언하고 지역별 초록교당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수원교구에서 출발한 탄소중립 선언을 보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 모든 성당이. 또 2040년까지는 100% 탄소중립, 넷제로를 이루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고 그에 맞는 실천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는 실천. 민간단체가 먼저 내디딘 위대한 걸음은 교단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이어질 때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971년 창립해 54년간 불교 문학 발전에 힘써온 승려 시인회가 11번째 승려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제11집에는 승려 시인회 창립을 주도했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무봉 성우대종사의 작품을 비롯해 시집을 통해 처음 등단하는 연하사 주지 남윤스님 등 20여 스님의 190여 작품이 실렸습니다. 승려 시집은 스님들의 수행 과정을 세속의 언어로 풀어낸 시집으로 각 작품에는 언어 문자 이면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스님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승려 시인회는 연간 1회 이상 시집 출판과 법회관 신앙송을 통해 불교 문학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발간 예정인 12번째 승려 시집에는 차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실릴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10여 종의 지화만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땅설법 전승자 다여 스님이 100여 종이 넘는 지화를 재현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화는 부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조형물이다라고 설명한 다여 스님.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선물하십시오.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일간이죠. 네. 서울 조계사 옆 나무갤러리에서 열애의 마음 땅설법 지화라는 주제로 불교 지화 전시가 개막하는데요. 네. 어떤 전시인지도 스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보니까 우리 불교 지화가 이제 제가 아는 것만큼 충분히 전승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불교 지화 한 100여 가지 되거든요. 그 100여 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그 공간의 한계상 한 85가지 정도를 전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스님께서 이번에 전시하신 지화는 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화와 어떻게 다른 건지요? 신앙으로서의 지화인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경전의 내용을 표상하는 지화. 이제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음 성중들 104분 계시잖아요. 104분의 하음 성중님들을 표상하는 지화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석천왕님 같은 경우에는 살모란으로 표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범천왕 같은 경우는 보요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하는 꽃들이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양의 의미로서 올리는 지화였습니다. 네. 그럼 뭐 부처꽃이라든가 금부라 같은 것들은 공양의 의미로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상의 의미를 갖는 꽃들이 있어요. 축하하는 의미.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의 의미를 갖는 꽃들이 있습니다. 일반 신도들이 만들 수 있는 거. 그 외에 이제 공간의 꾸밈을 위한 꽃들이 있어요. 그런 꽃들을 분류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불교 지화가 꼭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가르침, 또 우리 불자들의 어떤 그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를 지화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사실 불교에서 지화는 생명 존중이라는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데요. 지화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불교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말씀은 경이라고 하고, 그죠? 그걸 경을 모아놓은 걸 경전이라 하죠. 네.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꼭 꽃이거든요. 그리고 그 꽃을 언제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성껏 만들어서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화로서 구할 수 없는 꽃들이잖아요. 네. 봄천, 청법반, 하원법계한 이런 불교의 꽃들을, 그러니까 지화로서 부처님의 교학을 전하는 방법으로 지화가 생겼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스님께서 지화를 만들 때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이 지화를 만들기 위한 예를 들어 경을 표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법화경에 관련된 지화라든가 뭐 하엄경이다, 반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부처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에 뭐 좀 더 근접하려고 정성을 다해서 그 지화를 조성할 때 그 지화를 만드는 의미도 있고 맞거든요. 네. 지화 하나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경을 그래도 뭐 짧은 시간 시밖에 비획이 안 되지만 민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봅니다. 아, 네. 스님께서는 지화 장엄 어떤 계기로 처음에 배우게 된 건가요? 저는 뭐 계기가 없고 네. 제가 어려서 절에서 컸는데 어른 스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금강산 유점사 문화권입니다. 네. 금강산 유점사가 엄청 이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곳이에요. 그런데 6.25 사변 전에 유점사에서 이 설단 장엄을 하시던 분이 운성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6.25 사변 남아해가지고 현재 안정사가 옛날 조만할 때 안정암일 때 거기에 이제 주석하시고 또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제 땅설법 하십니까? 이제 북한을 비롯해서 뭐 만주고 남북한을 막 주유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땅설법에서 부처님 교리 강설을 위해서 필요한 지하들 그걸 다 이제 전승시키시고 그다음에 안정사를 중창하신 대법 스님 같은 경우는 경상도 지역 지화 또 이제 강원도 지역 지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배워가지고 이제 안정암하고 안정사에서 땅설법을 하거나 뭐 하엄성주대제 이런 불공 의뢰할 때 꾸준하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고 계속 같이 해온 거지 뭐 특별한 계기가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땅설법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신앙적으로 본다면 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가장 먼저 이제 신들에게 설법을 하시잖아요. 네. 천상설법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저희가 전달하는 거 일반 민중 신도들 위해서 그리고 땅설법이라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학자들은 이제 부처님 제세 시에 대중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시기 때문에 대기설법이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포교 전법을 나아갈 때 그 지역민들의 언어 그 지역민들의 문화, 그 지역민들의 이제 가락 음률에 얹어서 경을 독송하면서 하다 보니까 티베트 부탄에서는 참이라고 말하고 중국에서는 속강이라 말하고 네. 일본에는 해아설법이라 하고 우리나라는 땅설법이라 하는데 이것처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지역민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법하고 가르치는 교리 학습 지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설법 이외에도 지화도 전승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계획이신지요? 지하라는 것이 단전히 부처님 앞을 아름답게 꾸미는 정도 오감 만족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오감 만족을 떠나서 부처님의 교리를 전달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조형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49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시황 생철경에 의해서 77화 설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토 3부경을 강설해야 되기 때문에 왕생화 정토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9제 왕생화 정토화 77화를 설단해야 되는데 그런 생화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화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49제를 붙인 이제 봉양한다. 그러면은 왕생화 정토화 77화는 기본이야. 그럼 그걸 꼭 정성스럽게 조성해야 돼. 이러면 이게 잘 전승이 될 텐데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생화 사다가 놓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화가 가는 의미를 우리 불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정확히 알 때 전 이 지화는 필요가 있어야 사람은 쓰게 돼 있거든요. 네. 전승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땅설법뿐 아니라 지화도 후대에 가치 있는 유산으로 잘 전승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물하십시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